애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자, 오늘 2022년 5월 27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주식시장이 오르긴 올랐는데 뭔가 좀 또 아쉬워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지금 미국이 이틀 급등했는데 그거를 뭐 전혀 지금 반영을 하지 못하면서 조금 뭐 아쉽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좀 오르면서 분위기는 좀 살아났는데 어쨌든 좀 뭔가 아쉬움은 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황부터 좀 간단히만 먼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매수를 해줬고요. 한 1,800억 정도. 그래서 매수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기관도 오랜만에 사줬고 프로그램 매수 동반했고 개인의 매도. 근데 코스닥은 반대입니다. 외국인이 그냥 공격적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좀 힘들었고, 코스피가 확실히 더 좋았다. 코스피는 1%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여기가 어디죠? 게임주들. 오늘 오전만 해도 게임주 되게 좋았잖아요. 그냥 던져버렸어요, 외국인들이. 반면에 코스피 쪽은 오늘 외국인들이 뭐 이게 운수장비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샀고,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전기전자 좀 들어왔죠. 근데 아직 아쉬워요. 좀 더 사야 되는데. 그리고 역시 게임주나 인터넷주들은 팔았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외국인의 시선에선 소프트웨어는 팔고, 제조업 기반의 뭐 IT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경기 민감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이제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기업들 좀 올랐는데, 이쪽은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 그날 사서 그날 파시는 게 좋아요. 그게 낫지 뭐 이거를 공격적으로 막 매매를 하고 막 여기에 목숨 걸고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그냥 테마 정도로 보시고요. 항공주들이 오늘 좋았고, 일본 이제 6월부터 열려요. 일본 노선의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항공이죠. 그래서 오늘 그 수혜감으로 일단 9%나, 그러니까 일본 비중이 높아요,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그래서 정말 모처럼 만에 주가 좀 급등세가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계 관련주라든가 뭐 여행주, 비료주들도 오늘 강했고, 카지노도 수혜주죠. 그래서 오늘 강했고, 백화점주들도 오늘 대구 백화점이 많이 올랐네요. 손해보험 오늘 강했고, 정유주도 오늘 좋았어요. 3사 다 괜찮았고, 면세점도 당연히 이제 열리겠죠. 그리고 해운주는 대한해운이, 최근에 대한해운이 좀 내용이 괜찮은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한해운이 오늘 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수산주 좋았고, 또 농업주들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고르게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 또 패션 의류 업종, 원자력 발전 테마도 일단 반등을 해줬고, 반도체도 오늘 하이닉스가 다행이었습니다. 어제 뭐 아주 각종 루머로 그냥 폭락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 들어올렸고, 외국인들이 아무튼 다시 샀어요. 왜 이렇게 단타 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짧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좋았고, 뭐 LG전자도 좀 약간은 반등해줬고요. 2차전지 업체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조선주들도 오늘 괜찮았고요. 현대중공업이 요즘에 강합니다. 지주사도 반등, 건설기계도 반등. 엔터도 오늘 하이브가 오늘 좀 장중에 괜찮았죠. 근데 확실히 위에선 이게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강하진 못해, 그러니까 아주 강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관광업체도 오늘 반등해줬고 석유화학 회사도 오늘 SKC가 요즘에 분위기 좋아요. 그리고 LG화학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증설 기대감 양극재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이제 더는 안 빠져요. 워낙 업황은 안 좋은데 더 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밀리지 않는다는 건 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고 은행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좋았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JB금융지주만이 조금 빠졌습니다. 제일 견조했죠 그동안. 미용기기도 오늘 좋았고요. 일부 루트로닉이 좋았네요. 증권주, 영화 관련주, 홈쇼핑주, 인터넷 대표주 다 고르게 올라갔습니다. 철강주도 좋았고 태양광이 어제 급등하고 오늘도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확실히 대장주는 OCI 같고요. UAM, 광고주, 또 의료기기 회사 다 강했고 폭력도 좋았고 반면 오늘 하락한 쪽은 일단 바이오 쪽이 일부 좀 빠졌고요. 비철금속 원자재 관련주가 일부 빠졌습니다. 대우AI라는 기업이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카메라 관련주들이 오늘 모르겠어요. 일부 기업들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MLCC는 오늘 뭐 일부 기업들 빠졌는데 근데 대체적으로는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도 일부 빠졌고요. 뭐 크게 빠진 건 없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그래서 오늘은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반등을 할 정도로 상승 종목이 좀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대체적인 분위기 좋았고 오늘 좀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일단 잘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제 2638까지 왔고 2638에서 얼마만큼의 더 랠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2700 여기 50 여기가 정이죠. 2800이죠. 엄밀히 따지면 2800 근처 요 레벨이에요. 요 레벨까지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고 뭐 그건 어디까지 이제 차트 분석이고 뭐 이거를 갈지 말지 결정하는 건 결국에 이제 여러 악재들 중에서 세 가지 악재잖아요. 에너지 가격 급등, 그다음 미국의 긴축 속도, 중국의 봉쇄. 중국 봉쇄는 6월부터 풀릴 거고 부양책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증시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미국도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블러드 총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도 뭐라고 했냐면 9월부터는 금리 인하 하니까 금리 상승을 멈춰야 된다. 멈출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으러 빅스텝을 밟아요. 막 올려요. 근데 물가 잡다가 이제 집을 태워 먹을 수도 있으니까 9월에는 물가 흐름 보면서 물가가 안정화되면 금리 상승 멈추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 의원들도 이제 무조건 강력하게 금리만 외치지 않고 그 이유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죠. 왜냐 그냥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무조건 금리만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속도 조절 발언을 했어요. 이러면 달러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다만 나머지 두 개가 뭔가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극단적인 불안감이 아니라 분위기가 좀 바뀌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제는 좀 시장도 뭔가 좀 약간씩은 분위기가 바뀌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게 환율이 이렇게 지금 오늘 보면 지수도 지수인데 환율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뭘 의미하죠? 뭔가 바뀌어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달러 강세 기조가 약간 바뀌어가는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그냥 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 정말 6월 한 달만이라도 좀 반등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분위기는 잡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는 점진적으로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기반은 마련됐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물가 너무 올라서 또 연준이 계속 더 세게 또 밟아버리고 무슨 뭐 금리 상승을 멈추느냐 더 밟아야 된다 뭐 이러거나 중국이 다시 셧다운 들어가거나 이런 뭐 또 그럼 뭐 답답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진 않겠죠. 예.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 것만 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주길 뭐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도 그렇고 이제 좀 한시름을 좀 놓으려고 하는 뭔가의 좀 분위기 조성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아무튼 뭐 어려운 장에서도 좀 어제 많이 힘드셨죠. 어제 저도 막 하이닉스 빠지는 거 보니까 막 멘붕 오더라고요. 저게 저만큼 빠질 이슈인가? 뭐 100%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인데 정말 투자 심리가 이렇게 안 좋구나. 그걸 뭐 저도 다시 한번 좀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약간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제 방송이 좀 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무슨 보고서가 나올지 모르니까 앞부분에 잠깐만 소개해드릴게요. 제목만. 그래서 뭐 오늘은 좀 안 받아 되겠다 하시는 분은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소비 수준 되짚어 보기 이쪽, 미국 소비, 그 다음에 저비용 항공사, 신재생 에너지, 철강,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하반기 주목할 테마, 그 다음에 동국제약, 영원무역홀딩스, 롯데정밀학, DL, 오리온, 요렇게 오늘 보고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안 들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까지 들으시고 뭐 그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게 오늘 좀 보고서 소개니까, 자, 이제부터 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일단 시장에서 오늘 좀 주목하실 건 미국 소비 수준 되짚어 보기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좀 더 키워볼까요? 요거를 조금 더 옆을 좀 줄여가지고, 자, 미국의 소비 수준 되짚어 보기고, 신한금융 이제 심지현 연구원님이 핵심은 뭐냐면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월마트나 타겟 같은 유통회사들, 뭐 백화점이나 이런 회사들이 뭐 실적 발표했는데 막 주가 폭락하고 이제 소비가 안 좋아지니까 진짜 경기 침체 간다, 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소매업종의 실적 안 좋은 게 소비가 진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양극화예요. 오늘 발표된 백화점주들 있죠, 미국에. 이 기업들의 실적은 너무 잘 나왔어요. 오늘 메이시스가 19% 폭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저가형 상품 파는 월마트나 타겟은 안 좋아요. 왜? 소비가 양극화. 그러니까 저가형 상품은 시장이 이제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뭐 물론 이제 가성비가 있는 제품들은 잘 팔리는데 소비가 일부 좀 줄어드는 모습도 나오고, 또 중가 있죠. 이 포지션이 애매한 이런 쪽은 아예 뭐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고가는 또 잘 팔려요. 고가 제품. 그러니까 뭐 명품이라든가 여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또 되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꺾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9월에 아이폰 나오잖아요. 폴더블 폰. 이게 잘 팔려야 돼요. 그리고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이제 인텔의 CPU, 이런 게 나와서 잘 나가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왜냐? 고가품은 잘 나가니까. 근데 지금은 고가품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우려가 되게 큰데,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고가품은 잘 팔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매장주, 그러니까 월마트나 타겟이 안 좋았다고 미국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애널리스트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재화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이제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작년 말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리오프닝 하면 집에서 밖으로 나가니까 서비스로 많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1분기 실적이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소비가 이전되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아예 소비 자체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두들겨 패버린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르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 누가 장담하겠어요. 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안 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 누가 맞추겠어요. 그죠? 미래 뭐 가봐야 하는 건데, 이제 그 논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 논리는 경기 침체까지 가기는 아니다, 이런 논리고, 이 논리의 핵심 포인트는 아시겠죠? 소비가 끝난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검증할 건 진짜 고가품 수요가 빠지는지. 그래서 올해 가을이 중요한 거는 같아요. 고가폰이 잘 팔리는지 이게 중요하고, 하반기엔 중국이 이제 봉쇄가 풀리는데 그때 소비가 잘 일어나는지, 이거를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제선 타는 곳은 LCC인데 이게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가 2018년부터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노제팬, 일본 비중이 높은데 일본이 알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주항공 너무 힘들어졌고 하나투어, 일본 비중이 높은 회사들 그냥 실적 곤두박질 쳤어요. 코로나 터지고 이제 완전히.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여기 유상증자 통해서 자본을 확충을 했고요. 이제 실탄을 확보했죠. 그리고 국제선 복원이 확대될 것 같고, 그 LCC 있죠. 저비용 항공사가 국내선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국제선으로 버는 회사들이에요. 다 근거리, 동남아, 일본, 중국 이런 노선. 일본이 제일 알짜입니다. 근데 일본이 6월 1일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한 거예요. 네. 그렇고, 그리고 진짜 실적은 내년부터 시작돼요.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왜냐면 공급이 여객기가 많이 늘리기 어려우니까 내년에 좋아지는.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하겠죠. 그래서 LCC도 뭐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또 완전히 소외받을 때, 그럴 때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쫓아가는 것보단 이런 내용은 좀 이해를 하고 있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재생 에너지가 오랜만에 이제 좋았는데 태양광이 전일 강했고,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태양광 모듈 가격, 알리파워. 이게 뭐냐면 이제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앞으로 재생 에너지 비율을 더 늘려요. 이렇게 이거 여기에 따르면 설치량,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늘어납니다. 2배로 확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은 양의 설치 수요가 필요하고, 건물에도 이제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태양광 제품에서 그동안 원재료가 폴리고요. 폴리실리콘. 이걸 가지고 모듈 만들어요. 그러니까 태양 전지판 있죠. 그거 만드는 원료가 폴리실리콘이고, 이걸 하는 회사가 OCI,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솔루션. 밸류체인이 그렇게 돼 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은 좋았는데 그동안 모듈 가격은 계속 빠졌어요. 근데 드디어 상승한 거죠. 가격 전가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태양광 제품들이 이제 팔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제 급등했던 겁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 거의 1등 회사거든요. 근데 적자 보고 있었어요. 원재료는 올라가는데 모듈 가격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좀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대증권의 강동진 연구원님은 태양광 좋게 보시고 천연가스 가격 강세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헨리허브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유럽이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산 LNG 수출이 크게 증가. 그래서 저도 큰 트렌드 중에 하나로 LNG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 저도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LNG 플랜트 관련주, 뭐 조선 기자재도 있고 많죠. 많이 설명드렸죠. 뭐 관관 회사라든가. 이게 그냥 이제는 구조적이에요. 요 부분 때문에 유럽이 러시아를 끊어버리니까 그걸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LNG 선박, LNG 플랜트.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물량의 100평방미터를 줄이기로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50평방미터를 LNG로 대체한대요. 예, 근데 이마저도 좀 부족하대요. 왜냐면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용량이 24평방미터 증가할 것 같고, 바이든이 유럽에 추가적으로 15 정도. 예, 그래도 이러면 39잖아요. 그럼 모자라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요. 그럼 또 이게 전기요금 또 올라가겠죠. 전기요금 올라가면 어떡하죠? 폴리실리콘 만들기 어려워요. 폴리실리콘요,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중국 회사들이 폴리실리콘 증설하기 어려워요. 비용 부담 때문에. 근데 그 OCI는 경쟁력이 있는 게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되게 싸요. 전기료가. 근데 어쨌든 이제 OCI 입장에서도 증설을 많이 하기 어렵죠. 전기료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태양광 발전의 매력을 높이는 거다. 그리고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증설을 늦출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생산을. 근데 태양광 설치 수요는 많은데, 폴리실리콘 수요도 많은데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결국 이번에 드디어 패널 가격도 올라갔고, 그래서 폴리 가격이 막 급락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강동진 연구원님의 의견이고, 올해 20만 톤 이상의 폴리실리콘 증설해도 타이트하다,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설치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전기요금 여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전기요금 인상. 그러니까 이 폴리 업체들이요, 전력을 이 전기요금 때문에 많이 이거를 가동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좀 그 수급은 되게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느 걸 사야 될지 고민된다. 근데 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OCI,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래서 이 당사 여기 현대차증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근데 OCI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OCI 주가 워낙 쌉니다. 그건 맞죠. 밸류가 PER이 4배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된 건 맞는데,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주가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주의하실 건 폴리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 주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쫓아가는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폴리 가격만 올랐는데, 그동안은 이제는 드디어 모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면 하나솔루션도 지금 적자잖아요, 태양광이. 이게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는 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도 이제 좀 바닥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예, 드디어 모듈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 그리고 철강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철강제 유통 가격이 올랐는데 중국이 지금 안 좋아요. 중국 철강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중국 철강 가격과 연동이 돼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중국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 좋은데 안 가요. 그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근데 중국이 이제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왜냐, 이제 성장 목표치를 발표했는데, 지금 지금 이 상황이면요, 중국이 저 목표치 달성 못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4.81인데 요거 달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모자라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실시의 명분이 될 것 같아요. 지표가 좀 안 좋게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중국의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증거로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래요. 연초부터 발행이 많아요. 저걸 발행한다는 얘기는 인프라 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인프라 투자하면 구리나 철강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중국은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긴 어려워요. 근데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철강 수요가 만약에 하반기에 증가한다면, 이게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철강주도 너무 이제 빠지는 거에 대한 공포는 갖지 마세요. 수요가 줄어도요, 옛날처럼 공급 사이클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완만해요. 공급이 크게 증가를 못해요. 왜? 환경 규제 때문에. 철강을 만들 때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을 못해요. 경쟁국들은. 공급은 줍니다. 그래서 철강주는 굉장히 지금 바닥은 단단하다. 다만 수요가 중국만 늘면 한 번에 이제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기다려 보는 겁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크할 건 중국의 철강 수요가 언제쯤 늘어나는지, 그걸 면밀히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난공불락 혁신과 해자의 조우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신한금융의 기업분석부에서 나온 거고, 이건 읽어보셔도 좋은데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결국 대전환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에 있어요. 뭐냐면 요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평택 공장을 바로 갔어요. 반도체 웨이퍼에 사인을 했어요. 중국은 굉장히 불편하신 길 드러냈고, 뭐 어쨌든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이제 경제 동맹에 한국이 들어가 버린 거죠. IPEF, 인도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이 일단 참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참여를 선언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중국을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유잖아요. 예, 그 옛날에는 중국을 공장으로 활용하고 하나의 거대 소비 기지로 활용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는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도 하고 너무 위협이 되니까 너네 반도체 하지 마.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 간 거예요. 한국에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오라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미국에 공장 짓고 이런 지금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하죠. 아니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데 한국에 미국 편을 들자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뭐가 맞냐 안 맞냐의 문제는 몰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 중국도 포기하기 어려워요. 아니 경제 그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또 여기에 그 중국과는 단절하려고 하고 있고 공급망에서 예,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인 거죠 이게.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먼 미래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될 거냐 향후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미국 주도하에 반도체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파운드리 회사들한테는 되게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엔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워낙 많잖아요. TSMC에 지금 집중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죠? TSMC가 미국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제 한국이나 인텔로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삼성전자, 인텔이 하는데 삼성전자가 그래서 아마 테일러시에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파운드리는 이제 미국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고 삼성전자한테는 뭐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중국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제품을 뭐 안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예.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특히 반도체는요 보복을 하기 힘든 게요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중국은 기술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당장 영향은 없어요 사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해버린다면 그럼 이건 또 굉장히 머리 아파지는 거죠. 복잡하죠 되게.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것까지 생각할 상황은 아니고 이런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누가 받을 거냐 신냉전이에요.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면 어쨌든 미국 주도하에서 중국을 차단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의 수혜를 받을 거냐 그런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단 소부장 예, 어쨌든 사자 이 얘기예요. 이 보고서의 논조는 IT 소부장 사라 반도체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사이클과 무관하게 성장한다는 내용이고 타픽은 이렇게 적어줬고 반도체 KPJ 기판도 좋다 이런 내용이고 중소형 OLED 종목들은 여기 나온 거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고 또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 조선기자재 중국하고 우리나라 경쟁하는 거 아시죠? 그죠? LNG도 경쟁을 해요. 한국이 월등히 앞서지만 어쨌든 이런 경쟁 속에서 한국이 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조선기자재도 최근에 신냉전, 천연가스, LNG 확보 이런 면에서 유리하고 타픽은 세진, 동성, 디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LNG 쪽에서는 뭐 그때 뭐죠? 맞아요. LNG 관련해서는 세아제강 지주나 성광랜드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이제 연관이 돼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방산 쪽은 이런 뭐 우주항공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인공위성 관련된 로봇 네 관련 기업들. 요거는 어쨌든 여기 나온 기업을 무조건 막 매수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석은 꼭 해보시고 틈새 시작으로는 농기계 골프가 있대요. 농기계는 원격 모니터, 자율주행, 네, 그러니까 자동화죠. 대동 TI에 골프는 인구가 골프 인구가 500만 명이 넘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뭐 모르죠. 나중에 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뭐 제가 그쪽으로는 취미가 없어가지고 또 제가 워낙 주말에 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주말에 뭐 저는 이제 뭐 강연회 하거나 여러분들 만나는 게 더 훨씬 좋아요. 네, 그게 더 훨씬 기분 좋은 일이라서 언제든 좀 혹시 뭐 강연회나 뭐 전 뭐 지방도 괜찮으니까 뭐 원하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해주세요. 네, 아무튼 그렇고 골프는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무나 환경이 안 좋고 정말 뭐 미중 간의 다툼도 심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실히 뭔가 성장하거나 수혜를 받는 산업을 하반기에 좀 잘 보자. 그래서 그 첨단 기술,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 뭐 LNG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종목은 간단해요. 뭐 오늘 몇 종목 없어서 동국제약 요새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저희 이리온에도 한번 영상 올라왔죠. 예. 그 정우시 연구원님 꼭 한번 꼭 봐보시고 목표주가 31,000원 이거는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고 인사돌 있고 마데카솔 있고 마데카 크림 센텔리안 24 저 이거 매일 바르거든요. 저 이제 저녁에 한 번씩 발라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바르고 있고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변화돼요.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그냥 사는 거. 처방의약품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죠. 그래야만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생명과학이라는 자회사가 조영제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현재 PER 13배고 올해는 아무튼 성장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영업무역홀딩스는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워낙 저평가된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요새 의류업체들 주가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요새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이 쭉쭉 빠져가지고 영업무역 가지고 있고요. 지분을 영원 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 브랜드 유통회사예요. 여러분들이 노스페이스 매장 가서 옷 사면 여기 그 영원 아웃도어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영업무역 홀딩스 자회사니까. 그래서 이 두 개 회사를 이제 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60% 할인했어요. 지주사. 그랬더니 어쨌든 목표 가격은 8만 원 나오고 현재 PER은 2.7배입니다. 엄청나게 싸죠. 예, 그리고 순현금 기업이에요. 현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워낙 싼 기업인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무역 홀딩스가 워낙 진짜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주가 잘 안 빠져요. 생각보다. 오늘도 올랐네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이제 눌려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튼 실적 좋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롯데정밀화학은 요즘에 롯데케미칼이 계속 지분 매수해요. 오늘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지분을 매입할까? 롯데케미칼이. 롯데케미칼은 고유가 피해줍니다. 유가가 너무 오르면 이 제품 가격이 전가를 못해서 안 좋아요. 근데 롯데정밀화학은 그런 거랑 크게 상관이 없이 암모니아, ECH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데 원유 영향을 좀 덜 받아요. 제품들이. 그리고 암모니아가 앞으로 수소 유통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요. 비료에도 들어가니까 굉장히 커질 거예요, 시장이. 그걸 이제 유통하는 회사가 롯데정밀화학인데 롯데케미칼하고 이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 주력 제품 수급도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이 수요처가 에폭시인데 에폭시가 페인트죠. 페인트 원료고 이게 가동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다고 합니다. 펀은 7.3배고 여전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지분을 매입하는 건 합병의 목적보다는 이 롯데정밀화학의 실적을 연결로 반영해서 좀 안정성을 높이려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L이라는 기업 아시죠? 이게 이제 DL 케미칼이라고 석유화학 기업이에요. 뭐 롯데케미칼 경쟁사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DL ENC하고 이제 분리되긴 했지만 옛날에 하나의 같은 회사였죠. 목표 주가 93,000원이고 크라톤이라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석유화학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인수했으면 작년 순이익이 5천억 나왔대요. 그러면 현재 시총이 1.3조니까 너무나 저평가된 거죠. 그죠? 그리고 기존의 DL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제 크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를 하게 됐고 이게 비용 처리 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2분기까지 반영되고 3분기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럼 실적이 고스란히 찍히겠죠. 그래서 이 크라톤은 고유가의 실적이 오히려 개선되는 구조고 원재료가 에탄하고 소나무 펄프예요.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거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향수나 일반 뭐 화장품 같은 거 있죠. 그런 데 들어가는 원료를 만듭니다.
이 크라톤이라는 회사가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고유가에 오히려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DL은 고유가 수혜를 일부 받고, 근데 본업인 DL 케미칼은 롯데케미칼하고 비슷해요. 유가가 오르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의 저 포트폴리오 갖고 있어서 고유가 시대에 방어가 된다. 그 3분기부터는 DL 그 크라톤의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익 체력이 2배나 증가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DL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이고, 한번 예전에 우리 공부해봤죠. 예전에 아마 지금 제가 이리온 말고 저기 이제 옛날에 이트렌드에서 마감 시황 할 때 몇 번 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오리온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한국 실적 좋고요. 이제 밖에 나가면서 외식 수요 늘어나지만 어쨌든 과자 매출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은 주요 도시 봉쇄 속에서 깜짝 놀랐죠. 4월 달에 매출이 늘어나서 왜 늘어났지 알아봤더니 그 파이 있죠. 초코파이 같은 제품이 민생용품으로 지정돼 가지고 공공기관에 공급이 되고요. O2 이제 그 플랫폼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이 플랫폼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던 것 같고, 봉쇄가 해제되고 그러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중국도 좋아질 거고, 러시아는 가격 인상 효과가 발휘된다. 그래서 PER 13배로 역대급으로도 뭐 주가가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고, 최근에 주가는 이제 회복되고 있어요. 정말 최악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져가지고 점진적인 우상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전자공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시 5월 25일 날부터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좀 크게 띄워가지고,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 이제 공사와 합작으로 공장 설립하는 건 아마 기사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텔란티스. 예. 그래서 이 내용 아시고, 하나기술이 이거는 어쨌든 5월 25일 날 나온 거예요. 하나기술이 브리티시 볼트라는 이제 유럽의 배터리 회사에 그 원통형 2차 전지 그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장비. 그래서 그 장비 수주가 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제는 DLNC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 주식 그 신탁 계약을 좀 맺었고 자사주 취득을 했고요. 오늘 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HSD 엔진이 대우조선해양 쪽에 엔진 공급을 또 따냈습니다. 요새 유상증자회가 주가 빠졌잖아요. 저는 오히려 유증을, 이게 주주분들은 유증 받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예, 유증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다. 유증한 건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수주도 잘 되고 있고, 예, 선박 엔진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우조선도 수주하잖아요. 계속 따내고 있으니까 HSD 엔진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수주에 비례하잖아요. 선박 수주에. 그래서 좀 유증 충격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 포스코 케미칼이 GM하고 얼티움 이제 그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양극재 그거 합작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양극 소재 생산한다. 그 설비 투자 공시가 떴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인 것 같고, 해성 DS가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시설 투자 공시. 예, 자기 자본의 21% 정도 되는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있었다라고 생각. 해성 DS는 실적도 좋았고 뭐 주가 진짜 강하죠. 이 악세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갈 길 간다. 그런 좀 상황인데, 또 설비 투자 공시가 또 나왔고, 아까 포스코 케미칼은 아무튼 예, 양극재 공장 짓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공장을 지으면 수혜받는 기업은 딱 떠오르시죠? 원준. 2차 전지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양극재 장비, 음극재하고. 예.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예, 여러분들 오늘 좀 나으시죠? 오늘 좀 나으실 것 같고,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아무튼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뵙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아마 채널을 오픈할 것 같고요. 예, 개인 채널 이제 오픈되면
예전처럼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리고 제가 아무튼 이제 서두 부분에 오늘 제가 또 까먹을 수는 있어요. 또 혹시나 까먹을 수는 있지만 앞부분에 오늘 할 내용들은 미리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아유 뭐 나 관심 없는데 그냥 뭐 나올까봐 이렇게 듣고 에이 오늘 안 나왔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방송 앞부분에는 항상 좀 되도록이면 제가 까먹지 않는 이상 소개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주말에 좀 가족분들하고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도 주말에 좀 충전해가지고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뭐 안타깝죠. 이게 주가들이 안 간 기업들 보면 참 많이 빠지기도 하고 저도 속쓰리고 안타깝고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걸 좀 잘 이겨내 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분명히 한 번은 더 좋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만 잘 참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